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팬데믹은 최악의 상태는 끝났고 끝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도 줄어들고 파이저에 이어 모더나도 어린이 백신이 효율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인의 관심은 지나친 물가 인상과 노동력 부족으로 쏠립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 중반이나 말쯤이면 나아질 것이라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사업주의 58%는 3, 4분기에 종업원 봉급을 올렸고 앞으로도 또 올려야 한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기간 산업과 사회복지 지출안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을 집으로 초대해 4시간 협상한 뒤에 나온 예상입니다.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블루 스테이트가 된 버지니아가 다시 레드 스테이트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고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전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 등의 여러 명 공화당 의원들이 주모자를 접촉한 것, 그리고 그 주모자들이 의회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잡지 롤링스톤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의사당 폭동에 책임이 크다는 페이스북 페이퍼라는 자료가 세계 언론사에 전달됐습니다. 암호화폐가 준비통화로 달러를 제칠 것이라고 랜드폴 연방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몇 개월 가뭄이던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감당하기 힘든 홍수 사태가 났습니다. 극단적인 날씨 변동은 기후변화 일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팬데믹이 올 겨울에 혹시 더 심각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몇 주일 전부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전문가 예상이 나오더니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9월 달과 10월 달에 미국의 그 팬데믹 케이스 등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분석되면서 최악은 끝났거나 이미 아니면 모퉁이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9월 초부터 보면은 9월 초에 하루에 그 미국에서 새로운 케이스가 16만 케이스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 6천 케이스 10월 21일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는 54% 새로운 케이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일주일을 종합을 해보면 지난달에 26%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미국은 인구별로 봐야지 되니까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나 하루에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는가? 23명입니다. 목표는 인구 10만 명당 1명 케이스 하루에 나오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그 코너를 돌고 있다고 하니까 무엇이 주요했는가? 마스크에 대해서는 대체적 이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쳐두고 백신은 굉장히 효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시니어 분들이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 접종 받지 않고 걸리셨더라면 폐질환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많은 그런 케이스를 불행할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이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몇 주일 안에 곧 그 어린이 5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 사이에도 그 백신 접종이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청사진이 아니고 뭐죠? 그린라이트. 이 그린라이트이 이미 나와 있고 오늘 아침에 모더나도 역시 그 파이저는 5살에서 11살까지인데 모더나는 6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4,000명이 넘습니다. 4,753명을 2번 접종을 시켰더니 성인에게 접종하는 것의 양은 반 정도로 해서 2번 5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했더니 정말로 효력이 있었다. 부작용이 아주 드물긴 했지만 똑같아요. 성인의 부작용과 현기증 또 뭐가 있던가요? 두통, 열이 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사 맞은데 조금 아프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런 부작용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곧 모더나도 어린이 백신 접종, 부스터가 아니라 백신 접종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순서별로 그대로 가고 있죠. 이 일반 백신도 그랬고 부스터샷도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먼저 했고 모더나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신이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모퉁이를 돌고 있다 하는 것도 되지만 치료약도 괜찮아졌다는 거죠. 점점 그 좋아졌기 때문에 생존율을 무척 높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가? 덴마크처럼? 그건 아니죠. 덴마크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뭐 약 500만 명밖에 안 되고 두 번 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 80%는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 규정을 다 풀어 헤치는 것이고 그 덴마크를 닮고 싶어 하는 국가가 너무 많지만 아시아의 경우는 백신에 노출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접종률이 두 번 다 거기까지 올려야지 되고 지금 한국이 한 번 접종 받은 사람은 70%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 접종 받은 사람이 덴마크처럼 돼야지만 아시아의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서 너무나 바이러스의 노출도가 낮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정말 그 과학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00%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감염됐다 나았고 하면서 집단 면역이 되는 거죠. 백신 접종률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은 뭐 거의 80% 되고 하니까 미국이 그 백신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 규정을 버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이 가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더 많이 백신을 기부하느냐 영국이 더 많이 기부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꼭 건강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베풉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 떼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좋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건강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가 다 위험하지 않아야지 어느 한 군데서 또 확 터지면 그게 연결 이미 지구촌 시대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들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데 다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이 뭐 제조업에 지금 본거지가 된다던가 아프리카에서도 뭔가를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백신 접종을 너무 못하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고 해서 그렇게 돼서 확 거기서 이제 또 머쉬룸처럼 퍼지고 나면은 그게 다시 미국이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 돈 많은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백신 보급률을 높이면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미국도 뭐 덴마크처럼 인구 500만 명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반밖에 안 되고 LA시보다 100만 명밖에 인구 더 안 많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많은 것을 해야지 된다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반더빌트 의대의 이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윌리엄 샤프너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미국은 10월 말 현재 팬데믹에서 인데믹으로 간다. 팬데믹, 코비드-19에서 인데믹으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 늘 알던 얘기예요.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용어로 설명을 해두는 건데 팬데믹이 아니라 인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MIC 한 인데믹은 커뮤니티에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존재하긴 하는데 공공 건강에 위험이 될 정도는 아니다. 지금 그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않고 많이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은데 제가 혹시 시간이 있으면 별자리별로 유타주 보건국에서 유타주의 한 카운티에서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건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자리 따지잖아요. 그 별자리별로 누가
그 백신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이건 곧 과학을 누가 제일 잘 믿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부스터 샷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존슨앤존슨을 맞으셨거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또 모더나 모든 이 세 가지를 접종 받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믹스 앤 매치 교차 접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의사분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심근경색 이것과 연관이 돼서 누구는 존슨앤존슨을 안 맞아야지 되고, 또 젊은 여성의 경우는 또 존슨앤존슨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나이 든 여성도 존슨앤존슨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슨앤존슨보다는 mRNA 방식인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나 파이저를 맞는 게 좋지만 이런 것은 의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논이 끝나고 닥터스 오피스에서 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게 아닐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요즘 뭐 약국에서 많이 놔주니까요. 약국에 가실 때 예약 없이 접종 받을 수 있는데 교차 접종을 받으시려고 할 때는 그 약국에서 내가 원하는 뭐 그 백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약을 하시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바이러스는 팬데믹에서 인데믹으로 간다.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물가가 얼마나 오르던지, 그리고 정말 그 마켓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일할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구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버스 기사가 모자라서 버스 노선이 줄어드니까 일터에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또 뭐 보조금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분기별로 전국 비즈니스 경제인 협회가 조사를 한 겁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 Economist라는 그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3, 4분기요. 어떻게 되는 거죠? 9월까지 7, 8, 9월 이렇게 3, 4분기에 저희 봉급 올렸어요. 답변하신 분이 58%. 그리고 거의 같은 한 뭐 58% 정도가 앞으로 몇 달 안에도 또 올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운영비가 원자재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뭐 물류 비용도 늘어나고 인건비 늘어나고 해서 굉장히 그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수입이 지난해에 뭐 한 4.5% 정도 한 주일로 계산을 할 때 그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레저와 호텔 11.2%. 이건 그 전에 팬데믹 때 꽉 묶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건축이 일주일 지금 그 임금이 7.1%는 올랐다고 하는데, 지난 그 5월부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임금도 올라가기도 하고 찾는 사람, 일할 사람 찾는 사람들도 또 늘어나고 하는데, 문제는 재능 있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10월 달에 이 협회에 물어봤어요. 직원 모자라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저희 정말 부족했어요. 찾는데도 안 찾아져요. 하는 사람이 48%였다는 것. 그리고 2, 4분기에는 직원이 너무 모자라요 하는 사람이 32%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 5, 6월 달과 7, 8, 9월 달 2, 4분기와 3, 4분기를 비교할 때 3, 4분기에 사업체 오픈이 더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고, 소비자는 그럼 뭘 봐야지 되는가? 물건값이 너무 올라서 이거 어디 살 수가 있는가? 캘리포니아주 뭐 어떤 주는 거의 8달러 된다고 하고 갤런당, 로스앤젤레스는 뭐 4달러는 넘습니다. 대체로 뭐 4달러 50센트 정도, 레귤러, 언리디드가 그 정도 되는데, 인플레이션, 이 물건값이 너무 올라서 수입이 괜찮다고도 하지만 그 뭐 물건값 오르니까 그게 그거예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큰 상관 없겠지만 작게 벌어서 알뜰 살뜰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은 수입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아까워요. 뭐 저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그 결국은 재무장관이 어제 뭐 그 CNN의 State of Union에 출연을 해서 하는 얘기가 뭐 변수가 없으면이라는 거죠. 지금의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내년 중반기나 내년 말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좀 나아질 것이라고 완전히 the end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그랬더니 그 CNN의 앵커가 존 킹이 물어봤어요. 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 그 컨트롤을 담당하는 뭐 재무부라든가 뭐 등등의 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게 너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서요. back to normal로 가면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거의 그 모퉁이에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그때서야 끝날 수 있습니다. 내년 중반기나 말이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리고도 조금 몇 개월 더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무장관이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내년을 넘겨야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공급망이 뭐 엉망진창이고 물건 부족하고 게다가 되고 아직도 일하러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차일드 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 맡겼지만 부모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하기도 참 뭐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은 이 고통, 팬데믹, 임시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emporary pai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노동력 공급도 좋아지고 물가도 안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뎁 실링을 높이고 이거 지금 그 빚을 빌릴 수 있는 것을 12월 3일까지 높여놨잖아요. 그때 또다시 높이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이게 이제 연방준비제도 재무장관이 한 얘기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또 대통령도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집에서 몇 사람이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영국 의회에 지금 미국 사람이 가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알렉 볼드윈이 아니라 알렉 볼드윈 맞죠. 그 러쉬라는 영화 촬영장에서의 아주 비극적인 그 사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시중에 돈이 또 돌고 하는 것이 항상 어려울 때는 정부가 큰 돈을 쓰니까 기간산업안이 있고 또 사회복지 지출안이 있습니다. 아마 기간산업안은 뭐 상원에서 다 통과된 것이니까 하원에서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90% 정도는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그 3조 5천억 달러짜리는 결국은 한 반 정도 조 맨신 의원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 달러로 해라 하니까 또 뭐 백악관은 2조 달러 해서 그 중간에서 1조 7,5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주말에 델라웨어의 대통령 집이 있죠. 거기에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의 공화당주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을 하는 이 의원을 초대를 해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답니다. 결론은 복잡한 것 다 빼고 조 맨신 의원도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지지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마련을 해야지 어떤 그 지출안을 통과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애리조나주의 크리스틴 그 시네마 의원은 누구에게라도 세금 인상은 안 돼. 민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 맨신 의원은 억만장자에게는 오케이. 억만장자 미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억만장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자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1,000명 미만이랍니다.
미국 인구 뭐 3억 3천만 명 가운데서 1,000명이면은 몇 분의 1이에요. 뭐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은 지지한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메디케어에서 아마 그 덴탈 서비스는 원래 그 의도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지만 차일드 케어 당연히 줄어들고요. 뭐 패밀리 리브 같은 것. 그러나 어쨌든 뭐 기후 변화 전체적으로 다 3조 5천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해놨었던 돈 여기에 이만큼 써야지 이만큼 보조해야지 했었던 것이 1조 7,500억 달러가 된다면 여러 가지로 좀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로마로 떠나거든요. 로마로 가서 교황 만나고 G20 정상회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12월 2일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바로 그 중요한 바이든의 아젠다이기도 하죠. 그런 회의에 그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 뭐 대통령이 그 떠나기 전에 그림은 가지고 가겠죠.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돼서 뉴스가 조금 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주말에 아주 중요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롤링스톤즈라는 그 음악 잡지가 굉장히 정치 보도가 강하거든요. 심층 취재만 해서 특별하게 이 그 롤링스톤즈의 심층 취재 기자가 하는 것들이 뭐 히트 칠 때가 많습니다. 히트 친다는 게 무슨 뭐 인기 위주의 히트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어떤 그 파문을 일으킬 그럴 정도로 이번에 의사당 폭동을 주도한 두 사람이 이 롤링스톤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의회 조사와도 협조를 하고 있다 하면서 오거나이저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 공화당 의원들과 10번이 넘게 브리핑을 했다. 그 의원들 사무실에 이름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오고 가고 하면서 그렇게 브리핑을 해서 계획도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특히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초선 의원 그리고 뭐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콜로라도,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있는데 텍사스의 그 고몰트 의원 정도가 잘 알려져 있죠. 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처럼 이런 의원실과 계속 연락을 했고 심지어 백악관 스텝과도 연락을 했다. 그들 팀들과 소통을 했다. 계속해서 하면서 그 증거, 다큐멘트도 제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백악관 인근에서의 뭐 시위 이런 것에 대해서 백악관과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이 fight like hell.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워라 라고 연설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한 얘기잖아요.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일에 관한 거 아직 이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여기까지 나왔고요.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이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한 주일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넘버1이 의사당 이 사건에 대해서 1월 6일에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페이스북이 이제 전문가가 특히 이제 COO가 그 당시에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그 당시에 국가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가담돼 있고 하니까 덮고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페이스북의 CEO가 우리는 무슨 뭐 프라우드 보이즈라든가 아니면 무슨 음모론자들 그리고 무슨 뭐 Stop the Steal 이게 바로 그날 조직체거든요. 뭐 훔치지 말아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승인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얼마나 내렸는 줄 아는가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뭐 어디로 모여라 이런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커넥션을 갖고 있잖아요. 다 내렸다 했는데 내부의 자료를 보니까 그 Stop the Steal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뭐 광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그 다큐멘터리를 지금 17개 매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MBC 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은 빠졌더군요. 원래 자체적으로 많이 이 내용을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르몽드 같은 영국의 신문도 그렇고 또 뭐 차이퉁 같은
쥐트도이체, 그 차이tung 같은 독일 매체에도 다 이 자료들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한 것과 의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사실은 많이 그런 것을 그냥 대강 뭐 어떻게 컨트롤하기 힘들어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광고 수입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했다는 내부 문건이라는 겁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컨텐츠도 많이 안 내렸고, 그거는 좀 내리기가 힘든가 봅니다. 인신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페이스북 같은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주최 측에서 쉽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페이스북이 이제 이번 주에 이름 바꾼다는 것을 홀딩 컴퍼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연방 상원에서 증언을 했었던 내부 고발자요. 그 프란시스 허건이라는 이 37살의 그 마켓 상품 매니저였던 분, 2년 동안 일했다고 하죠. 페이스북에서. 이분이 오늘은 영국 의회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지금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럼 영국 의회에 가서 페이스북을 그러는가? 페이스북이 뭐 구글이나 다른 회사처럼 그쪽 나라에서 여러 가지 돈만 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적으로 그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소셜미디어의 폭력성이나 아주 나쁜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영국에서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소셜미디어에서 뭐 잔혹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가짜 같은 것을 난무하지 못하도록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 의회에서도 역시 서류를 다 제시를 한답니다. 미국, 뭐 독일, 프랑스의 르몽드 이렇게 다른 매체에 준 그 서류를 제시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도요, 14살 소녀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뭐 막 여러 가지 나쁜 정보도 접하고, 그리고 또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또 뭐 자기를 스스로 해치는 이런 사이트와 막 그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페이스북의 회사니까. 그래서 온라인 안전 캠페인, 온라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영국에서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를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법대 교수라든가 그 레리 레식이라는 교수님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법률 회사의 자문 같은 것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너무 이 소셜 미디어가 심각한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인 겁니다. 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제 매체들이 다 뭐 취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뭐 NPR, 블룸버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비즈니스도 포함되어 있고, 애틀란틱, 뭐 파이낸셜 타임스, USA 투데이, CBS 뉴스, MBC, CNN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난 주말에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 오징어 게임도 비슷한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뭐 성공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그 또 하나의 이유는 텍사스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그 스티븐 민츠 교수는 너무 이미 사람들이 폭력적인 것에 중독이 돼서 그 폭력적인 것을 즐기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의 잔혹한 폭력성이 어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 죽음이 도살이고 막 아주 잔인하고 광폭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과 현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서 지금까지 이미 다 뭐 조금씩 젖어져 왔다는 거죠. 뭐 헝거 게임으로, 뭐로, 서바이벌로, 뭐로, 뭐 로열 배틀 같은 일본의 만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를 영국 의회에서도 사람을 불러서 지금 이제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프랍건이요. 그 이 소품으로 쓰이는 이 프랍건으로 러스트죠. 러스트라는 그 영화를 찍다가 결국은 그 촬영하던 42살의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민자 여성을 그 여성이 숨지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총이 이 여성, 왜냐하면은 리허설하다 그랬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 볼드윈이 리허설을 하는데 그 총이
총알이 없다고. 그 프랍건도 때로는 무슨 공포탄 같은 거 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랍건이 그것은 그 쿨건이다. 핫건이 아니다. 핫건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총알이 들어가는 거죠. 실탄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그 쿨건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를 향해서 그 리허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그 가슴을 뚫고 뒤에 있는 다른 그 감독까지 이렇게 그 스쳐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그 총알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너무나 버젯이 예산이 작게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뭐 안전을 점검할 스태프들도 부족하고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6시간 전에 스태프들이 시위하느라고 뭐 보이콧, 촬영 보이콧도 하고 이랬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처음에 촬영할 때도 오발탄이 있었다고 하고 해서 이 그 프랍건의 안전은 뭐 룰을 지켜야지 된다. 네, 룰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 그거는 쿨건이야. 그 실탄이 들어있지 않는, 실탄이 들어있으면 핫건이고 안 들어있으면 쿨건인데 쿨건이야 소리를 듣고 했는데 누구는 알렉 볼드윈이 그것이 그 얘기를 들었어도 다시 또 본인이 확인을 했어야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아무튼 있고요. 그런데 저는 더 지금 놀라운 것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봤더니 알렉 볼드윈이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 풍자하는 그 역할을 해서 또 한 번 그 자신의 어떤 입지도 같은 것을 올려놨는데, 그래서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티셔츠를 팔고 있는데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총은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다. 알렉 볼드윈이 사람을 죽게 했다. 이렇게 써 있는 셔츠를 팔고 있습니다. 셔츠 한 장에 $27 99센트에 전직 대통령 아들이 본인의 웹사이트에 팔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총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총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나 게임과 현실과 잔혹함이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퍼지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아들도 비극적으로 누군가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맞물려서 인터넷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런 걸 팔겠어요. maybe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더 가지려는 마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티셔츠를 판다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그런 뉴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잠시 뒤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미 너무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뭐 돈도 잘 안 되는데 그거나 해? 뭐 이런 식으로도 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작은 그런 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위험성 있는, 돈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데도 큰 줄기는 제가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완전히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는. 그래서 잠시 뒤에 이 내용 조금 전해드리고요. 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왜 중요한지 한 번쯤은 리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랜드 폴이 켄터키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죠. 론 폴이 전 아버지 역시 상원 의원이었고, 이 두 사람은 뭐 공화당이지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외화 보유에 있어 달러를 대신할 것이다. 준비통화에 있어서 달러를 대신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3시에 HBO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악시오스와 그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왜 정부가 돈의 흐름을 독점을 하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은행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또 점점 또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뭐 돈 세탁이라든가 범죄에 쓰여진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 은행이 영원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행만으로, 지금의 은행만으로는. 그래서 암호화폐가 뭐 많이 지금 수없이 많죠. 사람들이 만들어내잖아요. 뭐
유펜 졸업을 하면은 또 MBA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끼리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찾으려고 하면 뭐 회사가 없어지고 문 닫고 해서. 그런데 큰 것들은 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돈을 주고 은행 거래를 해야지 돼? 비트코인 하면은 1대1이니까 은행 수수료도 없고 뭐 다 이 디지털 지갑에서 다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부감이 많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랜드 폴의 자유주의자의 예상입니다. 아무튼 3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HBO에서 방영을 한다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3시입니다. 보시면 되고 랜드 폴은 2016년에 당시에 이제 예비선거 뭐 경선 조금 하고 그럴 때도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본인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미국에서도 2016년도에도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새로운 시스템에 좀 다가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을 지지해. 그 젊은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 선물금융거래위원회가 선물거래 기금을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제 뭐 쉬바코인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쉬바코인이 이제 다치코인을 본따서 만든 건데 뭐 1년 사이에 지난해에 45%가 올랐고 지난 7일 동안 쉬바코인이 45%가 올랐답니다. 이 쉬바코인은 뭐 일론 머스크가 이 코인 장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어떤 때인가 나는 쉬바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쉬바코인이 뭐 10%가 단박에 떨어지고 왜 본인은 다치코인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흔들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그 코인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또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뭐 돈을 뭐 예를 들어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는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는 몇만 달러씩 넣고 이게 뭐 몇백만 달러가 된다던가 해서 어느 날인가 정말 찾으려고 보면 찾지 못하게 되고 몇만 달러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녀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듣기 위해서라도 나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11월 2일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당 주지사인데 버지니아주는 한 주지사가 연속으로 주지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이 이 자리를 지키느냐 공화당에 뺏기느냐. 민주당의 후보는 전에 주지사를 했었던 테리 이름 발음하기 힘드네요. 맥얼리페 의원이고 공화당은 글렌 영킨 좀 발음하기 쉽죠.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뭐 사업가고 뭐 카길 그룹의 간부였고 투자회사 뭐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 하고 있고 스윙보러에게 어필하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본인을 가까이 두려고 하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테리 맥얼리페 전 주지사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주지사로서 일을 잘해왔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버지니아가 지난번에는 뭐 많은 선거에서 전부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도 졌는데 다시 공화당 쪽으로 조금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선거 유세해주고 또 뭐 스테이시 에브라함 같은 조지아주의 아주 민주당 정치인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 목요일에 로마로 가야지 되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또 그 선거 유세를 한다는 것이고 해서 이미 50만 명은 조기 투표를 했고요. 11월 2일에 버지니아주의 선거가 내년에 그래 방향계가 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남가주 샌디에고 오늘은 비가 내린다고 하지만 이런 데도 비가 많이 내려주면 좋은데 뭐 라니냐 현상으로 아주 극단적인 더위 열기로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난 지역은 또 습도도 없고 꽉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확 또 내놓으니까는 더 지금 홍수가 나게 생겼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뭐 소노마 카운티 전부 마찬가지로 지금 비상 사태고 그 세크라멘토 시청도 지금 쉘터로 변했고요. 10인치 이상 비가 내린다고 해서 정전 13만 명 이상 샌프란시스코 인근 베이 지역에 내려졌고 해서 이 기후 변화가 이 정도로 굉장한 그 극단적인 그 날씨를 보이면서 같은 주인데도 캘리포니아 북쪽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겨울 내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남쪽은 또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이래저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로마로 가서 또 스코틀랜드로 가서 기후 변화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게 되겠죠. 유타의 솔트레이크 카운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건국이 조사를 했더니요. 별자리 가운데서 사자 자리, 그 리오 자리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아서 70%, 두 번째가 Aquarius, 물병 자리 67%, 세 번째가 Aries, 양 자리 59%, 제일 안 맞은 사람은요. 어디냐요? 그 볼고 처녀 자리. 처녀 자리. 아, 그 전에 또 있네요. 스콜피오. 그 전갈 46%밖에 접종 안 받았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